꿀보이스로 듣는 재벌개혁 시리즈 좋은 기업 지배구조 편 1. 이재용 삼성? 아니죠.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국회의원 최이배 의원입니다. 여러분, 경제라고 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니 잘 알고 있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경제기사 클릭 한번 하기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을 가질까 하던 차에 직접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제일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채널 최입의 꿀보이스로 듣는 재벌개혁 시리즈. 꿀보이스? 좀 민망한데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어렵게 느끼실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경제에 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적극 추천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이꼴 삼성그룹, 삼성그룹 이꼴 이재용?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삼성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떠오르실 텐데요. 거꾸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생각해도 역시 삼성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재벌 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면 그건 이재용, 이건희 같은 총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일까요? 거꾸로 법을 위반해서 쇠고랑을 찰 위기에 처해 있는 재벌 총수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는 기업 옥죄기일까요? 아마 들으면서 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답을 내리기 어려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일단 우리가 상장 기업이나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업 그리고 기업인을 꼭 구분해야 하는데요. 기업은 법인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가상의 인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이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도 법이 인정한 가상의 인격을 토대로 각종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인은 말 그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기업을 떠올린다고 했을 때 기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경영진도 있을 수 있고 이사회도 주주들도 있을 겁니다. 즉 기업인 자체가 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벌 총수 개인이 기업 그 자체로 인식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봤던 풍경인데요. 어떤 새로운 신산업이 떠오르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이 산업은 기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이 산업으로 인해 기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규제를 풀면 재벌 대기업의 특혜다. 재벌 총수 일개의 특혜다. 따라서 규제 완화 반대한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리고 역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검찰청 포트라인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곤 했던 수많은 재벌 총수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고 경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죠?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막는
기업 옥죄기다, 기업 때리기다라는 비판하는 광경이 익숙하실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것이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모두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불합리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인식이 더 강하죠. 어떤 논리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수 진영은 기업과 재벌 총수를 다 보호해 주려고 하고 진보 진영은 기업과 재벌 총수를 다 때려잡자라는 식으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재벌 총수들, 즉 기업인 또한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이 마치 본인의 사유물인 양 행동하곤 합니다. 불법행위와 갑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사례가 많은데요. 갑질 경영으로 거센 질타를 받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와 아시아나항공 박상구 회장,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정하면서 두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보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한 이재용 부회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과 기업인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사업한다고 했을 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특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 편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기업 자체에 대한 때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벌 총수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서 관대한 판결을 하는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기업과 기업인은 다르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법원이 재벌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판결할 때 이들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송반방위 처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것은 법인격, 즉 기업이고 재벌 총수 또한 경영인 등에 위치해서 일부 자기 몫을 했겠지만 불법행위 자체를 봐줄 이유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누군가 삼성 이꼴 이재용이냐 라고 질문한다면 자신있게 아닙니다. 기업과 기업인은 달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첫 번째 의문은 해소됐고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삼성 과연 누구의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다음에 업로드될 채널 체입의 꿀보이스로 듣는 재벌개혁 시리즈 2편에서는 삼성은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그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체입의 부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은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